주는 사랑이여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셈이 되어 바다처럼 더 높아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한 절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시간 모든 인간들의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며 인도하심이며 섭리하심인 줄 믿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심 속에 거룩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치에 있는 저희들 모든 인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도구 되도록 은혜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한민국 1997년에 IMF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당시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IMF라는 단어, IMF 사도, 그래도 이게 처음으로 들었고, 이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일종의 구제금융인데, 어떤 특정한 나라가 부도사태가 되면은 나라가 부도사태가 되는 거예요. 국제적 금융 지원들을 받게 되는 건데, 이제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돈이 이 IMF라는 것은 말이냐면 국가가 어떤 형편이냐면 대한민국의 돈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이걸 국제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니까 기축통화가 그 당시에 달러에 대해서 그 당시에 1,000원 정도, IMF 전에 1,000원, 1,030원, 930원 아마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돈이 그 IMF 위원은 IMF라고 하는 그 표시가 뭐냐니까 한 1달러가 2,000원이 됐다. 2,000원. 2,000원 정도 됐다는 거죠. 그러면 뭐 배가 있잖아요. 배가. 그러면 어찌 되냐면 이게 이제 갑자기 되다 보니까 갑자기 뭐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돈이 가치가 1달러에서 1,000원 하는 정도가 이게 2,000원이 돼버린 거죠. 갑자기 IMF 딱 그 선포되는 그 구제금융 신청하는 그 시점에서 2,000원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값이 우리는 잘 모르는데 자재값이 공장들에서 공장을 돌린다는 자재값 이 원자재로 사잖아요. 원자재로. 근데 우리나라 옛날에는 1,000원 주고 물건을 사던 것을 2,000원 주고 사야 되는 자재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공장이 갑자기 늘어나 버리니까 비용이 1달러, 2달러가 좀 얼마 되지만은 수백만 불씩 돈을 줘야 되는데 이 공장을 그거 맞춰서 운영하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아니 1,000원 주고 사던 물건은 2,000원 주고 사야 된다 그러면은 어느 회사가 안 망할 회사가 있어요. 그 당시에 회사 그 정지 제조업이 66%가 문을 닫았대. 66%가. 그러니까 이제 부도가 되니까 이제 부도가 되는 공장이 부도가 되는 나라가 부도되니까 공장에서 공장을 못 돌릴 정도니까 부도가 되는 거고 그러니 실업률이 막 천정부지로 솟아올른 거죠. 80 몇 프로가 그때 그 실업자가 나왔다. 그래서 그 유튜브 중에서 컨센서 9이라고 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컨센서
9가지의 어떤 컨텐츠를 두고 9가지의 컨텐츠, 각각 다른 컨텐츠를 하나의 컨텐츠를 운영하면서 유튜브를 운영한다. 그래서 컨센서 9인데 어떤 컨텐츠냐 하니까 노숙인들, 그리고 실종인들, 유기동물, 그리고 성소수자, 그 다음에 인권 관계, 그 다음 빈곤, 사건, 그리고 환경, 고령화, 노숙인, 실종인, 유기동물, 성소수자, 인권, 빈곤, 사건, 그리고 환경, 고령화 9가지. 그래가지고 이 운영하는 그 컨센서 9이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에서 어제 제가 하나 본 내용이 여러 가지 봤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는 있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그 사례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의 IMF 이후에 새로 생긴 단어, 대한민국의 그 당시에 사회 단어,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IMF 때문에 새로 생긴 단어, 그게 노숙이네. 노숙자, 처음에 노숙자 했다가 여기에서나 아무 데서나 막 그냥 공원에서 잠자는 사람들 이래 취급했는데 이게 이제 공식 명칭이 우리나라 법령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노숙인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 노숙인들의 그것에서 나오는 자료를 컨센서 9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노숙인들이 대부분이 60대인데 여러 개를 보는데 60대, 70대 이래 나오는데 노숙이 된 계기에 물어보면은 거의 99% 이상이 99% 정도라 하죠. 99%가 바로 IMF 때에 연결되는 거예요. 다들 그 감옥에 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감옥에 가도 IMF 때문에 사실은 적용이 안 되고 그때부터 노숙 생활하게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사례 중에 하나를 제가 이래 좀 기억에 나는 사례가 있는데 이 IMF하고 관계된 내용, 우리가 얼마나 그 어려운 환경이 됐느냐 하는 것에서 아주 설명하기 좋은 사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참 대한민국의 정보관계, 통신관계, 오늘날 정보통신하고 하는 이런 콘텐츠가 막 발달하는 이때에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올 때에 그때 공무원을 하다가 사업가 쪽으로 들어가면 사업되면서 그 기술이 워낙 특이한 기술이라니까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환경이 막 구축되다 보니까 자기가 사업을 벌였는데 그때 그 컨텐츠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워낙 좋아하니까 영국에서 주는 돈, 대한민국이 주는 돈보다 훨씬 싼 이자로 영국 정부가 운영하는 그 어떤 지원 시스템, 오늘날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런 지원금 비슷하게 그 돈을 이제는 연이자로 이제는 빌리고 한데 물론 계약 기간이 있고 한데 그걸 빌릴 때요 아주 싸가지고 그 사업도 잘 되고 또 컨텐츠 좋고 돈도 싸고 하니까 막 펑펑펑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받은 돈을 워낙 돈이 막 들어오니까 이 돈을 주체하기 힘들어서 빌린 돈을 갚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갚겠다 그러니까 영국 정부 사는 표현이 뭐냐니까 그 돈은 중간에 갚는 게 아니고 그 기간 만료가 돼야 갚을 수 있다. 그 돈 성격이 그렇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돈은 넘쳐나면서 갚을 돈도 되는데 근데 그 돈을 고스란히 그냥 가지고 있다가 IMF를 당한 거예요. IMF를 당하니까 가지고 있던 갚을 수 있는 돈 자체보다 아까 말했지만 배가 늘어버려요. 배가 갚을 돈의 배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집어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회사를
돌릴 수가 없는 거지. 자재비하고 막 돌아가는 거, 이런 거, 인건비하고 막 이런 게 사회 물가도 막 올라가고, 그러면 자재비가 올라가고 이러니까 도무지 안 돼갖고, 부도가 나서 노숙생활을 하게 됐다. 그때부터 노숙생활 해갖고, 노숙생활 하다가 또 다시 IMF 끝나고 나서 거업을 해서 다시 또 시도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는 환경 때문에 결국은 몇 번 이래 쓰고 몇 번 이래 쓰다가 결국은 노숙생활, 지금 계속하는 것 같이 처음에 노숙생활 하면서 가정 파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몇 번 하려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지금 노숙생활 한 지가, 다시 노숙생활 한 지가 한 2년 됐다. 이거요, 지금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딱 들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45세 남자들이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45세라고 하는 이 위치, 노동시장에서의 45세라는 건요, 바로 이는 전환기적인,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 사회가 돌아가는 이 전환, 변환, 이것 자체에 대해서도 내가 여기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고 한 번 더 살필 수 있는, 자기의 경력과 더불어서 사회가 돌아가는데 사회도 지금 엄청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시점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 한 개인의 45세와 더불어서 자기가 45년 동안에 살아왔던 그 사회가, 자기가 보고 있던 그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라는 게 45세라는 나이가 바로 이 노동시장에서의 보내는 45세 되어지는 그 개인은 누구든지 이 자세가 필요하다. 제가 어제 그 이야기를, 그 자료를 보면서 1997년에 IMF, 저는 몰라요, 사실은. 저는 IMF가 된지도 모르고, 지나간지도 모르고, IMF는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이 IMF 어떤 건고 하고, 보니까 이게 구조금융이고, 이 국가, 전 세계적으로 IMF라는 기구가 있어갖고, 이거, 일종의 돈을, 국가의 돈을 빌려줘가지고는, 그 IMF에서, 이 나라가 구제가 될 수 있는 동안은 빌려줬다가 다시 돈을 받는, 이런 식으로 하는 시스템이 있구나. 그래 본 거예요. 제가 1997년을 가만히 계산을 해봤어요. 내 생년월일이 1952년이요. 1952년. 그러면 1997년 빼기 1952년 같으면요, 그게 정확하게 45가 나와요. 40. 근데 이것이 이제 만으로 되니까, 만으로 45세가 1997년이니까 내가 내 나이 46세죠. 근데 내가 일반적으로 나이 45세 때 뭘 했느냐? 신학교 들어갔어요. 신학교 들어간 첫 해, 2학년으로 편입해서 들어갔는데, 그 첫 해는 회사도 다닌다고 껍적쩍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업체를 가지고 있다가, 그 해 6월달, 7월달 보내면서 8월달에 7월달인가? 8월달에 학교 도서관에 딱 가보고, 견적서 들고 가방에는 돈 되는 이 물건들이 많이 있어갖고, 자료들 들고는 학교 가서 딱 가보니까 그 여름 땡볕에, 신학교 도서관에 젊은 애들이 공부한다고 막 이러면 나는 이 공부 뭐 필요하냐 하고 정도로 그래 있는데, 야, 이 땡볕에서도 이렇게 땀을 흘리는,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가방에, 사업에 관계된 돈 되는 물건이 있다 그래갖고 그거 자랑 삼아서 의기양양인 게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꼈죠. 그래서 가지고 있던, 그때부터 그 도서관에서 그 내용을 보고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그 고축공무상과 부동, 점포 2개를 처분을 하고 첫 해는 그래 있는 거예요. 그래하고 그 다음에는 화장실 청소했나?
화장실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할 때 그때가 그 회사에서 화장실에서 청소하지 말라는 때가 연말이었어요. 그때가 어려운 거예요. 그 회사가. 그래갖고 화장실 청소 지금까지 이제 보냈는데 나는 그냥 화장실 청소하던 것이 이제는 못하게 됐구나. 그래갖고 그 이듬해는 우유 배달했죠. 야간에. 신학교 다니면서 야간 신학교인데 그거 갔다 와가지고는 우유 배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IMF를 몰랐던 것이 바로 이런 주변에서 사업하던 사람들이 막 넘어질 때 45세 때 내가 그때는 내 스스로가 회사를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가지고 있던 거. 이게 자질변화 이런 게 전혀 모르는 거지. 그렇게 가격이 붕 뛴 걸 모르는 거야. 미리 정리해버린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1998년이죠. 98년 그 해는 46세 될 때는 뭐 야간에 신학교 다니고 주간에는 잠자고 밤 새도록 우유 배달했으니까. 그래갖고 46세 때 버티고 그게 1년, 2년 정도 됐어요. 1년 넘게 했어요. 그래갖고 먹는 거는 우유로 가지고 미숫가루 타먹고 뭐 IMF 전혀 몰랐지. 여유가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보낸 거예요. 이 45세 남자들, 이 남자들이 알아야 된다. 남자들이. 여자들은 뭐 사회에서 IMF 아니라 아니야말로 노동시장 이거요.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몰라요. 남자는 돌아가는 거 앞뒤 전후 재고 그리고 되어지는 일들 자체가 전부 다가 어떤 논리적으로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내가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들하고는 생각하고 그게 다르죠. 여자들은 45세 때 물론 여자들의 노동시장에 대한 것도 지난번에 말했지만 남편과의 관계, 가족, 아이들과의 관계, 자녀들의 그 공부 관계 이런 부분에서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45세 남자들이 전 세계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제외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남자들로서는 45세는 각 개인에게 하나의 IMF라 하는 그 위치, 내 삶에 45세라는 것은 바로 IMF를 당하고 있는 그 내용을 받아들여야 될 정도로 이 45세는 노동시장의 전환기라, 전환기. 개인 자격, 개인에게 누구든지. 대한민국의 이 IMF하고 연결해서 현재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2020년 문재인의 대통령 공약 때문에 완전히 파괴되는 사태가 지금 나왔습니다. 몇 시간 전부터 이야기했지만은 정광훈 목사 입으로 2019년 10월 4일부터 대한민국 망했다 할 때 7가지 요소가 있는데 4번째 나오는 것이 원전 파기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저께 제가 확인하는, 대한민국 망했는데 원전 파기 때문에 망한 그 현장을, 그 사실을 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것도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유튜브를 들었는데 한국중공업이 해체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중공업. 여기 이제 45세 때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이 체크 포인트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현실이지만은 모든 사람, 모든 남자에게는 다 이 부분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한국중공업 해체된다는 소식하고 원전 파기된다. 이거 연결될 사람 없습니다. 원전 파기는 대한민국의 이 전력이 이렇게 좋은 전력인데 원전 파기가 그게 뭐 쉽게 되겠나 하는 건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원전 파기는 이제는 기정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한국중공업 해체 소식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현재 45세 이상 된 현재적으로 없거든요.
기업을 운영하고 막 사업을 일으키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기업을 일으키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중공업 해체되는 거, 원전 파기하고 연결하는 거, 45세 때 나이에 이거 연결할 사람은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드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이해서 그걸 아는 거죠. 목사지만 안다는 거예요. IMF 때도 IMF 몰랐는 사람이지만 목사지만 특이한 경험으로 알아요. 한국중공업이 현대그룹에 있었고, 현대그룹에 있다가 이게 하나의 현대그룹의 다른 색깔로 분리되는 그 성격의 한국중공업 내용도 알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큰 회사를 가는 건 아는데, 그 회사가 주력을 했던 것이 뭐냐? 플랜트 사업으로 나가가지고 한국 현대중공업하고 같이 있으면서 같은 플랜트 쪽으로 나가다, 이거는 어디로 플랜트로 나가냐면 원자력 발전 쪽으로 끄집어 나간 거예요. 현대가 가지고 있던 원자력 분야를 한국중공업에서 끄집어 나갔는데,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업할 때도 제가 거기 가서 인터넷 선을 깔아준, 아주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현대그룹이라 하는 것을 근무행위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오래전부터 이 한국중공업의 계열사적인 여러 가지 내용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 들은 한국중공업 해체 소식 자체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원전 파기가 실제로 진행되는, 그동안 원전 파기하겠다고 막 소리는 내걸고, 어느 원자력 중지 어느 원자력 짓다가 그만두고 하는 이런 건 있었는데, 실제로 그것이요 진행이 되는 거, 구체적으로 진행돼도 원전 파기가 되도록 될 수밖에 없도록, 현재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기술하고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안정적이고 가장 좋은 기술력이라 하는 그 한국중공업의 원전 짓는 기술, 결국 발전기, 원전 발전기, 원자력 발전기를 짓는 기술, 그것이 이제 더 멋지게 된다 하는 거죠.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내용하고 아주 직결적인 겁니다. 이런 내용인데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활이 대한민국 2019년, 2020년 그 이전에 누리던 생활도 돌아간다?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45세 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이 45세 때 이런 정보가 탁 들어간다 그럴 적에는 지금 대한민국이 가정의 생활이요, 어느 정도로 좋아야 되는지, IMF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2차 IMF 온다는 거예요. 1차 때 그렇게 2천원 1달러에 2천 하던 것이 2차 IMF 때 2천원 선에서 머물까? 2천원 선도 아득한데 2천원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예측을 해야 된다. 예측을 45세 이상 되는, 45세 때는 바로 이런 내용을 갖고 자기 개인에게 IMF라 하는 이런 어떤 큰 전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것 자체가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한 것을 자기 스스로가 인정을 해가지고 다음에 후손들하고 연결해서 다음 때에서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에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걸요 분명히 주장을 하고 내세우고 실천을 보여야 돼. 그런 때가 바로 45세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지금 현재 45세 나이에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안다면은요, 지금 한국중공업 해체락하는 이 소식 앞에 대한민국은 지금 제2의 IMF구나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다면은 희망이 있습니다. 처음에 1차 IMF 때는 우리는요 몰랐어요. 그런데 막 나라가 망한다 하니까 금을 막 내놨잖아요. 금을
그래갖고 3년 만인가 해결해 버렸어요. 전 세계 유례가 없어요. 근데 지금 2차는 IMF 다 알아요. 경험 알아요.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지금 IMF를 몰아가는데 어떤 방안이 있느냐, 어떤 방안이. 방안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이런 때의 대책이 바로 45세라는 거예요. 45세 때 이걸 알아두면, 이 사람들이 반응하면은, 이거는 개인들의 가정의 생활 자체가 전부 다 줄이고, 이제 내놓을 금도 없어요. 금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형편이 그래요. 금 아무리 내놔도 안 돼요. 금을 이제 내놓을 사람도 없어. 이미 문재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달러를 지금 자기 나름대로 달러를 확보 다 해놨어요. 안 내놔요. 나라가 망하면 자기들이 제일 덕을 보니까 달러 안 내놔요. 금 안 내놔요. 45세 되는 사람들이 생활을 줄여야 돼. 생활을 전체적으로 빨리 지금 현재 6월달인데 이제 6월달 들어가는데 집들 다 팔고 어쨌든 간에 가장 돈이 적게 드는 회사 다니면서 뭐 먹고 살라 하지 말고 기업하고 할라 하지 말고 농사 짓고 가장 기초적인 생활로 그야말로 원시적인 생활로 급속히 빨리 움직여야 돼요. 지난번에 4.15 부정선거 만들어놨고 문재인이 그리고 여당이 이겼다고 백성들 앞에 우리 국민들 전체에 재난지원금 준다고 해놨더만 그 돈을 받아가지고 국가순도 이렇게 공도이라고 흥청망청 썼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우리는 그 돈 갖고요. 사실 비상자금으로 다 썼어요. 기름 준비해놨고 아니야말로 쌀, 밀가루 준비해놨어요. 혹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 먹을 거 없다가 할 적에 혹시라도 줄 수 있는 위치가 될 것도 생각하고 정말 과하게 준비해놨어. 과하게. 우리가 먹는 양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많이 놨어요. 한 톨도 다른 데 안 썼다. 한 톨도 비상하고 나갈 수 있는 경비, 일반 경비에서 지출이 잦을 거 그것부터 전부 다 집중해갖고 우리가 다 사놨어요. 지금 기름값 지금 오르고 있어요. 기름값. 우리가 살 때 986원인가 샀는데 지금은 1000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990 얼마 나왔거든. 일주일, 2일 단위로 지금 이 단위가 10단위가 금액이 촉종 바뀌어요. 이게 1리터에 뭐 2,000원 되리라고 그 눈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국민들이 살아가겠어요? 차량 지금 봐 거리에 얼마나 많은 차량들이 고급 차량들이 막 수도 없이 자전거 다 사야 되고 차 다 폐기시키고 될 수만 있으면요 걸어서 다니는 직장 쪽으로 그러고 농사 짓는 쪽으로 전부 다 바꿔야 돼. 그렇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정광훈 목사가 7가지 이야기했는데 지금 한 가지만 이야기도 이렇다니까. 7가지 이야기 다 넣어버리면 그게 전혀 무관한 게 아니니까 7가지 다가 실행이 된다면요.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피할 수 있는 길은 있겠지만은 주겠지만은 문재인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 요소는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망인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기존의 생활하고 달라지는 이것에서 제일 먼저 반응해야 될 이 45세 교회 노동시장 개입에 대해서 자세를 갖춰야 될 분명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깨어 있어야 될 거로 봅니다. 마치고